왼쪽은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된 화면이고 오른쪽은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되지 않은 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구입을 해놨던 RX 570 4GB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75,000원에 쿠팡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서브용 그래픽카드가 하나 필요하던 찰나에 플루이드 모션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플루이드 모션이 뭐임? 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애니메이션과 영화 같은 24프레임 영상과 또는 30프레임짜리 영상들을 중간중간 프레임을 보강해서 60프레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재생시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요즘 고주사율 모니터라고 해서 144Hz 또는 240Hz의 고주사율 모니터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즘 쿠팡이나 지마켓,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가끔 필요할 때면 이렇게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나라 같은 데서는 사기의 위험도 있고 고장난 물건들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채굴용으로 사용했던 걸 숨기고 판매하기도 해서 그냥 깔끔하게 업체에서 구매하는 편인데요. 가격은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는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지만 보통 한 달 정도는 판매 업체에서 AS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한 달 이내에 고장이 나게 된다면 바로 보내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이런 중고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구입을 해놓고 2달이 넘도록 잊고 있다가 청소하다가 발견하는 바람에 이 제품이 문제가 있더라도 교환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품을 조금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먼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방열판 안에도 먼지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청소를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뒷면을 보시면 3개월 보증이라고 쓰여져 있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가상화폐 채굴붐이 이렇던 시기에 저렴한 가격에 보증기간을 줄여서 판매되던 채굴용 그래픽카드인 것 같습니다. 채굴용 그래픽카드라고 해서 예전에 리뷰했었던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 P106 같은 게 아니고 라데온은 단순히 보증기간만 줄여서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RX 570과 비교해서 성능이 덜 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보통 채굴용 그래픽카드들은 겉은 깔끔하게 보여도 내부에 거뭇거뭇하게 기름때가 묻어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부터 한번 분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부 쪽에 까맣게 기름때가 묻어있죠. 써멀 패드도 굉장히 더럽고 써멀 그리스는 말라있지 않은 걸 보니까 제도포를 해준 것 같네요. 우선은 이렇게 써멀을 걷어내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코어에 칩셋 이름 같은 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청소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를 완료했고요. 써멀 제도포 후에 재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온도와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줬고요. 우선은 부팅이 안 됐다면 정말 아찔할 뻔했는데 다행히 부팅은 됐습니다. 자, 그럼 우선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를 돌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13,522점이 나왔고요. 최고 온도는 72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타임 스파이입니다. 타임 스파이 점수는 3,907점이 나왔고요. 최고 온도는 70도를 기록했네요. 생각보다 온도가 꽤 착하네요. 아무튼 점수를 보면 엔비디아의 이전 세대 그래픽카드인 GTX 1060이랑 비슷한 점수인데요. 실제 성능도 GTX 1060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GTX 165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GTX 1650 슈퍼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아무튼 벤치마크는 끝났으니 이 그래픽카드를 조금 더 빡세게 갈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슈퍼포지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픽카드용 링스라고도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그래픽카드의 부하를 쓸데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입했거나 과거에 전직 채굴 광부들을 테스트할 때 썼던 프로그램이죠. 아무튼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돌려보니까 최고 온도가 74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온도를 보니까 따로 언더볼팅까지 해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래픽카드가 정상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원래 목적인 플루이드 모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AMD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아드레날린 202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운받으셔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전에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는 곳에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 4.6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17 런타임 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건너뛰어도 되겠지만 내 컴퓨터에 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개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17 런타임은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32비트면 두 번째 걸로 64비트면 세 번째 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PC를 오른쪽 클릭 후에 속성으로 들어가면 프로세서와 메모리 다음에 시스템 종류라고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셨다면 하단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인스톨러와 집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저는 설치형 버전인 인스톨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다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는데요. GPU라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Enable AMD Fluid Motion Video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단에 24p, 30p를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퀄리티는 기본 설정은 오토로 되어 있는데 모두 2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라데온 설정이라고 보일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비디오 탭을 눌러서 여기 비디오 프로파일에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자 정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밑에 사용자 지정 옵션이라고 여러가지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AMD 플루이드 모션 비디오를 켜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3200G나 3400G는 아드레날린 프로그램에서 플루이드 모션 비디오라는 항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항목이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코덱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보통은 카카오 플레이어를 자주 쓰니까 카카오 플레이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플레이어를 실행한 후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코덱 필터 항목에 전용 필터 우선순위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스템 코덱 추가를 누른 다음에 블루스카이 프레임레이트 컨버터를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된 블루스카이 프레임레이트 컨버터를 클릭해서 오른쪽 하단에 우선순위를 최우선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플루이드 모션이 세팅이 된 거고요. 플루이드 모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영상을 재생하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프레임이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이 아닌 24프레임으로 나오고 있다면 플루이드 모션이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뒤로 가셔서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된 화면과 적용되지 않는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된 화면이고 오른쪽은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되지 않은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중고 그래픽카드로 플루이드 모션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까지 플루이드 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고 부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했던 것인지 모르기도 하고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잘 사기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기도 한데요. 중고 거래를 하실 때는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있으시다면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제품들과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